오늘도 시위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오늘 출석 따로 안 할 거고요. 오늘 또 예비군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가시는 분들은 그거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자기 통지서 같은 거 그냥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그거 다 출석으로 할 테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얘기할 게 있었나? 그 어떤 분이 구글 폼으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수업할 때 말하는 게 너무 빠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저번에 수업을 하고서 그 영상을 좀 다시 봤더니 좀 말이 되게 빨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자면, 오늘 수업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좀 많아요. 오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보시면은 중간에 뭐 forward propagation 이런 얘기가 나오고 back propagation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back propagation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은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forward propagation까지는 해야지 뭐 다음 주 월요일이 그나마 좀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수업이 좀 길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뭐 머신러닝 이것저것 했지만 결국에는 요새 가장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뛰어나고 성능도 좋고 뭐 연구도 활성화돼 있는 게 사실은 뭐 옛날에 하던 그런 머신러닝들보다는 그래도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뭐 딥러닝 이런 게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를 하긴 하는데 딥러닝까지 가진 않아요. 딥러닝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딥러닝에서 기반을 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까지는 배울 거고 그거를 우리가 배웠던 그 머신러닝의 맥락에서 조금 다뤄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업 두 번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랑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미지를 다루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뉴럴 네트워크 한 다음에 뭐 지금도 좀 고민이에요. 한 가지 토픽 정도를 더 하는데 CNN을 할지 RNN을 할지 아니면 오토 엔코더 같은 걸 할지 뭐 이런 게 좀 고민인데 어쨌든 지금은 CNN을 고를라 놨고 뭐 여러 가지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딥러닝 수업을 따로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만 합니다.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번 경험해 보는 정도에서 끝날 거고 뭐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뭐 여기 쓴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머신러닝이라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해요. 뭐 이미지 인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자연어 처리라던가 뭐 지식 추론이라던가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딥러닝을 더 배우시면 됩니다. 네. 그것만 한 학기 따로 통으로 배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겹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강의 평가에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랑 너무 많이 겹친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뉴럴 네트워크 분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2주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 오늘 배울 거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게 백프로파게이션 우리나라 말로 역전파라고 하죠. 역전파라고 하지만 백프로파게이션은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저거를 굳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말을 안 쓰고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오늘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비해서 되게 복잡해져요.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의를 한 코스트가 있을 텐데 이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돼요. 파라미터를 조절을 할 때 파라미터가 조금 바뀔 때 결국 미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파라미터가 조금 달라질 때 우리의 코스트가 달라지는데 그 영향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모아 놓은 게 그레디언트일 텐데 요거를 구하는 게 어려워져요.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는데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백프로파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 오늘 포워드 프로파게이션도 할 거고 백프로파게이션도 할 거지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풋부터 시작을 해서 아웃풋으로 레이어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요. 정방향이죠, 정방향. 근데 백워드로 하는 백 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부터 시작을 해서 인풋으로 거꾸로 와요.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그 체인 룰을 써서 그레디언트를 차곡차곡 구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에서부터 구해요. 우리가 코스트를 구하는 게 제일 아웃풋 단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먼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거를 하나 레이어씩 차곡차곡 앞으로 보내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저렇게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뉴럴 네트워크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델을 보고 노테이션을 좀 정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백프로파게이션 가려면은 정말 많은 변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딱 약속을 할 거예요. 막 위첨자, 아래첨자 엄청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정의를 할 거고 그러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배운 다음에 파이썬을 할 건데 지난 학기까지는 이 백프로파게이션도 넘파이로 짜봤어요. 이걸 넘파이로 짰었습니다. 그 우리 뭐 텐서플로우나 사이킨런 같은 거 쓰면은 뭐 그냥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는 거 돌릴 수 있는데 이거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 알고리즘도 사실 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이 돼요. 다만 좀 복잡할 뿐이죠. 이거를 넘파이로 짤 수가 있어요. 간단하진 않는데 짜집니다. 그래서 짜면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이터레이션이 거듭될수록 이렇게 코스트가 점점 낮아지는 거 이것까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는 그걸 했는데 이번 학기는 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을 하려면 일단 뉴런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뉴런을 설명을 하고 이 뉴런의 구조를 본따서 만든 게 뭐 뉴럴 네트워크 내지는 옛날에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많이 불렀죠. 인공신경망. 그래서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뉴런을 본딴다는 게 어떤 의미고 왜 그걸 본따려고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의 뉴런은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뉩니다. 여기 나뭇가지 같은 이런 부분.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몸뚱이가 있어요. 여기가 2번. 그리고 여기 끝단이 있어요. 여기가 3번입니다. 뉴런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서 여기를 뭐 수상돌기라고 하죠. 몸뚱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맨 끝단은 축삭이라고 하죠. 축삭돌기라고 하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 1번 수상돌기는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앞에 있는 뉴런에서 나한테 내 뉴런 앞에 있는 뉴런에서 나한테 자극 내지는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되잖아요. 신경 신호가 전달이 돼요. 그게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에요. 1번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뉴런의 이 끝단 다른 뉴런의 이 끝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와서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 뉴런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뉴런이라는 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1대1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뉴런이 하나의 뉴런에 입력을 주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 배우신 분들은 뭐 시냅스를 형성을 해서 뭐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방통행이죠. 자극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저 앞에 있는 뉴런에서 뒤쪽으로만 와요. 내가 거꾸로 다시 전달을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뉴런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신호가 일방으로 통행을 하고 여러 개의 뉴런이 하나의 뉴런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2번에서는 사실 정확히 2번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2번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앞에서 나한테 연결을 하고 있는, 나한테 가지를 뻗고 있는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종합을 해요. 여기서 종합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스래시 홀딩을 해요. 스래시 홀딩을 합니다. 여기서는 스래시 홀드를 해서 뉴런을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켜거나 끌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서 들어온 이 자극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자극들을 종합을 한 게 여기 가로축에 그린다 쳐요. 나한테 들어온 입력이라 해. 그러면 그게 어떤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얘를 역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역치를 넘지 않으면은 나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근데 이 역치를 넘는 순간 나는 활성화가 돼요. 내가 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들어와야지 내가 탁 켜져서 내가 켜진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켜졌을 때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다음 뉴런의 신호를 전달을 해요. 내가 켜지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죠. 그냥 true, false예요. 내가 on이 되는 순간 이제 내 뒤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한테 다시 자극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자극을 전달을 하는 부분이 다시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뒤에 연결된 이 뉴런에 그 1번 부분이 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럼 얘는 또 그거를 보고 그 스래시 홀딩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여러 개의 갈래로 이렇게 뻗어가고 이렇게 뉴런은 이렇게 엮여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1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 개의 뉴런이 일방 통행을 하고 2번에서는 뭘 한다? 종합한 신호를 가지고 스래시 홀딩을 한다. 역치를 넘었을 때 우리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지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이 3번에서는 뭘 한다? 만약에 내가 활성화가 됐다면 다음 뉴런한테 신호를 다시 전달을 한다. 자극을 한다. 내가 만약에 온 되지 않고 역치 이하의 자극이 들어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뉴런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이 구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도 옮겨서 만들 거예요. 다만 이제 핵심은 뭐냐면 뉴런 하나는 간단하다 이거죠. 뉴런 하나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뭐 뒤에서 표현하겠지만 이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웨이티드 썸에다가 이렇게 스텝 펑션 하나 거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뉴런으로 구성이 된 어떤 신경계 내지는 중추신경계에서 되게 고등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고등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하고 싶어서 이 뉴런의 구조와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고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옮겨 놓으려고 한 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사람이 뭐 손으로 그렸던 건가 아니면 이미지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실제로 우리 뇌인지 아니면 뭐 신경계 어딘지 여기 나와 있네요. 콜텍스네. 네. 여기 뭐 대뇌 어디를 이제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신경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더니 실제로 이렇더라. 뉴런 하나는 간단합니다. 뉴런 하나는 간단한데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얼기설기 엮여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내고 있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뇌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차라리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이 우리의 뇌를 그냥 뭐 머신러닝을 하는 내지는 인식을 하는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컴퓨터랑 뇌랑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연산은 얘가 압도적으로 빠르죠. 연산은 컴퓨터가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해요. 어떤 면에서 잘하냐면은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리고 훨씬 정확해요. 그러면서도 반복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이거는 사람이랑 뇌랑은 잽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냥 쌀집 계산기도 우리는 못 이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산하는 면에서는 컴퓨터가 훨씬 빨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인식이나 인지에 있어서는 아직 뇌가 훨씬 잘해요. 이건 부등호가 요만큼은 아닌 것 같아. 요즘엔 좀 따라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뇌가 훨씬 잘해요. 뇌가 훨씬 잘합니다. 그쵸? 이런 뭐 대수적인 연산이나 뭐 논리나 뭐 이런 것들은 느리지만 뭐에서는 진짜 잘하냐면은 이미지 인식하기. 우리 뭐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운전 다 하잖아요. 운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차선도 보고 앞차도 보고 사람도 보고 신호도 보고 표지판 보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냥 하잖아요. 어렵지 않게 하잖아요. 면허만 따면 다 하잖아요. 말도 잘하죠. 요즘에 이제 뭐 좀 자연어 처리 좀 하고 뭐 GPT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말도 잘 하죠. 뭐 컴퓨터에 비해서는 되게 유창하게 잘 하죠. 그 뭐 여러 가지 고등한 일들 그런 것들을 훨씬 잘한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요 얘기도 할까? 이게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모든 생물들이 뭐 몰라 시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뭐 육지로 올라오면서 시각이라는 게 발달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맨 처음에 발달하기 시작한 거는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발달을 하고 이거는 대다수의 동물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언어라는 게 생기죠. 언어라는 게 뭐 언어 내지는 표현, 뭐 언어적인 표현이든 비언어적인 표현이든 간에 뭐 나름의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일부 있죠. 좀 고등한 동물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언어를 바탕으로 막 논리라는 거를 쌓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에 비유하자면은 이쪽으로 오는 게 고등한 거예요. 비전부터 시작해서 로직으로 오는 게 고등한 거야. 근데 컴퓨터의 입장은 이쪽 방향이 고등해지는 거죠. 컴퓨터는 일단 로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 그냥 트루폴스로 돌아가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점점 어려운 일로 가고 있는 게 컴퓨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컴퓨터는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는데? 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뇌를 바라봤더니 일단 진짜 가벼워. 이거는 뭐 그냥 데스크탑만 비교해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서버 아니면은 뭐 하여튼 컴퓨팅 서버에 비하면은 엄청 가볍고 엄청 컴팩트하고 포터블하죠.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러면서 에너지도 별로 안 먹죠. 이거 우리 그냥 컴퓨터에서 쓰는 CPU나 GPU보다 훨씬 전력을 안 먹는 거죠. 근데 이걸 봤더니 여기 안에는 뉴런이 엄청 많아요. 이러면 몇 개야? 수백억이죠, 수백억. 그죠? 빌리언이 수십억이니까. 수백억이죠, 수백억.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거는 수백 개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어요. 뉴런 하나당. 이 뉴런 하나하나가 적어도 100개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이 뇌의 대부분의 볼륨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뉴런의 본체가 아니에요. 뉴런 하나는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뉴런 자체보다도 네트워크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 네. 그래서 이거를 본받고 싶어서 만든 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뭐 줄줄줄줄줄 하고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너무 그냥 개론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그 뉴런을 맨 처음에 본 따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TLU라고 초반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미 이름에 다 나와 있죠. 스레시홀드 로직 유닛. 뭐다? 인풋이 여러 개가 들어와요. 이거는 모두 스칼라입니다. 일단 스칼라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개의 입력이 들어와.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요. 그래서 웨이티드 썸을 해요. 이게 1번이에요. 웨이티드 썸을 합니다. 웨이티드 썸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스래시 홀드를 거쳐요. 스래시 홀드를 거칩니다. 스텝 펑션이라고 하면은 이거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그냥 바이너리하게 판단을 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레이어에 넘겨줘요. 이게 뉴런이죠. 요거 뉴런 그냥 본따 만든 거죠. 웨이티드 썸하고 여기죠. 요거 다 들어온 거를 웨이티드 썸하고 스텝 펑션 거쳐서 다음 뉴런으로 넘기자. 뉴런을 그냥 본 따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초기에는 이렇게 바이너리 아웃풋을 가졌어요. 바이너리 아웃풋. 여기 출력을 이렇게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그냥 진짜 맨 처음에 뉴런처럼 바이너리 출력을 갖도록. 그래서 그게 뭐 0 또는 1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생긴 거를 그 얘기부터 해야 되네. 요렇게 만들었는데 특히 요렇게 생긴 스래시 홀드를 거치게 될 때는 요거 사실 펄셉트론 알고리즘이에요. 펄셉트론 메소드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그거의 사인 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거랑 타겟 밸류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코스트로 뭘 정의했었냐면은 뭐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썼나? 요거를 뭐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코스트를 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거 뭐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거 뭐 그 잘못 분류된 샘플에 한해서 부호만 바꿔가지고 웨이트에다가 더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요거가 사실은 펄셉트론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펄셉트론 메소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가 좀 모티브를 받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초창기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MLP라고도 불렀어요. 멀티레이어 펄셉트론. 네.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이라고 해서 이제 요런 형태의 그 뉴런을 사용을 할 때 그 펄셉트론 알고리즘을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았다라고 해서 MLP라고 불렀죠. 요새는 그런 말 많이 안 쓰지만.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만들자면은 이렇게 2차원 입력을 받아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바이어스를 하나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적절히 웨이트가 아마도 6개가 필요할 거예요. 아니 6개란다. 9개가 필요하겠네. 9개의 웨이트를 거치고 이제 아웃풋이 적절히 3차원으로 나가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어 1개짜리죠. 이건 레이어 하나입니다. 인풋에서 바로 아웃풋으로 가는 그런 가장 간단한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펄셉트론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멀티레이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히든 레이어가 생깁니다. 히든 레이어. 우리가 인풋이랑 아웃풋만 있을 때는 그냥 다 볼 수 있잖아요. 인풋 넣는 거는 우리가 넣는 거고 아웃풋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숨어있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인풋이랑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을 다이렉트로 그냥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숨어있는 어떤 스테이트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숨어있는 값들을 잘
추려내고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종합을 해서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쌓는 구조의 그런 특징이자 뭐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복잡한 관계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뭐 복잡한 관계를 표현한다는 거는 뭐 레이어를 늘려도 돼요. 레이어를 늘려도 되고 뉴런을 늘려도 되죠. 뉴런을 더 많이 해도 되고 할 텐데 어쨌든 히든 레이어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레이어를 켜켜이 쌓아서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조금 히스토리가 있어서 레이어를 무한정으로 늘리지는 못했어요.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물론 좋겠지만 뭐 연산의 문제도 있었거니와 연산을 떠나서 그냥 무작정 늘리면은 그게 좀 효율의 한계를 부딪히기도 했거든요. 특히 CNN 같은 데서. 제가 일단 컴퓨터 비전을 좀 해가지고 CNN만 하는데 그래서 CNN의 레이어를 늘리고 늘리다가 어느 순간 그 딱 장벽에 부딪혔었는데 또 그거를 더 뛰어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서 뭐 훨씬 많은 막 수백 개의 레이어를 쌓는 그런 구조까지 나와서 더 성능을 높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 딥러닝 가서 자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이 뭔지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스텝 펑션 있잖아요. 아까는 바이너리로만 사용을 했던 이 스텝 펑션. 그래서 얘가 펄셉트론 알고리즘이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뉴런의 활성화를 결정하게 되는 그 함수를 이제 다른 것도 사용을 해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스텝 펑션만 사용을 했다가 우리 로지스틱 시그모이드에서 배웠던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기도 하고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렐루 같은 거. 렐루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다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가는 그런 함수를 렐루라고 하는데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텐서플로우나 뭐 케라스 같은 거 사용해 보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 쌓을 때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럼 뭐 보통 사용하는 게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아니면은 렐루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쓰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제일 아웃풋 단에 이런 레이어를 하나 둬요. 소프트맥스라는 레이어를 하나 둡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소프트맥스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은 그냥 뭐 웨이티드 썸이랑 뭐 액티베이션 펑션 거쳐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냥 실수 값들이잖아요. 그냥 하나하나는 실수예요, 실수. 그냥 리얼 밸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맥스를 거침으로써 이 값이 3개가 다시 나오는데 얘네들은 확률 값으로 바뀝니다. 이제 각각의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 다 합치면은 1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요거 3개 다 합치면은 1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뭐 노멀라이즈를 하죠.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값들을 x1, x2, x3라고 할게요. 얘를 y1, y2, y3라고 해볼게요.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였죠. 잠깐만요.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좀 헷갈리네. 당연히 마이너스겠지만. 그쵸. 어디 갔어? 아니네.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는 안 되지. 그쵸. 잠깐만. 그쵸. 비례해야 되죠. 익스포넨셜 x1 더하기 익스포넨셜 x2 더하기 익스포넨셜 x3 한 다음에 그 중에 요거 x1 한 거. 요게 y1입니다. 요게 소프트 맥스 레이어예요. 들어온 입력들에다가 전부 다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그거를 노멀라이즈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더해서 1이 되는 어떤 값이 되고 우리는 그거를 보통 프로버빌리티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웃풋이 3개잖아요. 이거는 3 클래스예요. 3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우리가 만약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 싶고 그 문제가 클래스를 3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웃풋을 3개로 만들고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둬서 그 결과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네, 요거 아마도 요거 파이썬으로 이런 거 아마 설계해 볼 겁니다. 그럼 여기 막 앞에는 그냥 레이어를 막 쌓다가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둬가지고 이제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이랑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면은 레이어가 여기 인풋 레이어 하나 있고 여기 히든 레이어 하나 들어있고 아웃풋 레이어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거친 거 이렇게 돼 있죠. 네. 넘어갈게요.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주로 볼 거예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 앞에 레이어에 뭐 4개가 있고 그 다음 레이어에 또 스테이트가 3개가 있어요. 이러면은 여기가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레이어를 우리가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볼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기서 의미 없는 가지들을 이렇게 막 없애 나가려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프루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델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줄이면서도 뭐 성능을 유지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안 할 거고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드 포워드만 할 겁니다. 여기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한 방향으로만 가는 뉴럴 네트워크만 볼 거예요. 근데 피드백, 다시 돌아가는 신경망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죠. 요거는 이제 다시 그 뉴런 하나 안에 뉴런이 있으면은 이 아웃풋이 다시 자기한테도 들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뉴런이. 요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예요. 요 구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게 시퀀스에 되게 시퀀스를 표현을 하는데 좀 의미가 있어지죠. 그거는 또 이제 딥러닝 가서 들으세요. 네. 그렇고 뭐 액티베이션 펑션 넌리니어하게 쓰고 백프로파게이션 시작해서 이제 학습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요거는 뭐 아까 나왔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아까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들 이렇게 정의돼요. 시그모이드 함수 이미 알고 있죠. 미분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렇게 생겼죠. 렐루 아까 말씀드렸듯이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가 0보다 클 때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Z에 렐루 Z를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런 거를 쓰고 이제 진짜 본론으로 갑시다. 34분 됐네. 진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좀만 쉴까요? 아니, 바로 갈까요? 좀만 쉬어요? 좀만 쉴게요. 네. 5분만 쉬고 할게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부터 합시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은 인풋부터 시작을 해서 아웃풋까지 다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은 그 모델의 파라미터도 다 주어져야 돼요.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웨이트겠죠, 웨이트. 아까 그 레이어랑 레이어 사이에 엮여 있는 그 웨이트들. 그게 다 주어져야 돼요. 그게 주어졌을 때 모든 뉴런의 출력값 다 계산해야 되죠. 첫 번째 레이어 거쳐서 그 뉴런들의 출력 다 구해야 되죠. 거기다가 웨이트 곱해서 그 다음 레이어의 입력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거쳐서 출력 거치고 그거를 전부 다 구해야 돼요. 모든 여기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에 들어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계산을 해야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입니다. 여기 인풋부터 시작해서 레이어 하나하나 차곡차곡 계산을 해서 마치 신경신호가 전달이 되듯이 그래서 저기 아웃풋 그리고 아웃풋을 구하면 심지어 나중에는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까?
뭐 결국에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뭐 다른 거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뭐 코스트 내지는 로스 펑션이 있잖아요. 요거까지 구해야 됩니다. 이 아웃풋 가지고 그 코스트 펑션까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백프로파게이션으로 뭐 한다? 요게 미치는 영향을 미분을 할 겁니다. 네. 네, 일단 forward는 이거예요. 필요한 것보다 입력과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뭐 구한다? 모든 뉴런의 출력 다 구하고 아웃풋까지 갈 거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교양이었죠. 이제 다시 전공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이 페이지 진짜 중요해요. 이 페이지 진짜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노테이션이에요. 노테이션. 이게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내 거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백프로파게이션 가면은 그냥 설명 안 하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지금 뉴런 하나를 그린 거예요. 뉴런 하나. 근데 그걸 일반화를 했어요. 일반화. 이 뉴런은 L번째 레이어에 있어요. L번째 레이어에 K번째 뉴런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첨자로 L을 썼어요. 내가 몇 번째 레이어에 위치해 있고 그 레이어에 뉴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나는 K번째야. 네, 나는 K번째야. 요게 지금 뉴런 하나예요. 요게 지금 뉴런 하나예요. 여기 입력 들어와서 웨이티드 썸 구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거쳐서 출력 나갈 거거든요. 요게 뉴런 하나예요. 근데 위첨자로는 내가 속한 레이어, 아래 첨자는 그 중에 내가 몇 번째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애가 몇 개 있다? 라지 M개 있다. 라지 M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번째 레이어에는 뉴런이 요거 개에 들어있어요. 이 라지 M이라는 숫자도 이게 몇 번째 레이어냐에 따라서 뉴런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레이어는 100개, 그 다음은 300개, 500개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아래 첨자 L을 가지고 있네요. 아, 이거 위 첨자로 쓰는 게 사실 더 통일성이 있었을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라지 M개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가 있죠. Z가 있고 A가 있어요.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마로 쓸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마다 다른 액티베이션을 쓸 때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같은 거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진짜 일반적으로 쓰려면은 레이어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달라서 그거를 시그마 L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요거예요. 요거는 웨이티드 썸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앞 레이어에서 웨이티드 썸 해서 온 거,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걸 A라고 부를 겁니다. Z에서 A로 가요. 요게 이제 나의 출력이 되겠죠. 내가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하는 값이 A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요거 한 페이지 더 추가하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빠졌네. 이제 뭐예요? 지금 이 뉴런으로 들어오려면은 여기가 L번째 레이어였으면 여기가 L-1번째 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 레이어에 나와 있는 뉴런들의 모든 출력이에요. 모든 출력이 여기 있습니다. 뭐 바이어스 필요하면 1도 여기 넣을 겁니다. 그게 뭘 타고 들어오냐면은 웨이트를 타고 들어옵니다. 웨이트를 타고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W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도착하는 레이어예요. 도착하는 레이어. 그죠? 지금 여기 L-1에서 L번째로 가잖아요. 거기에 관여하는 웨이트를 L로 달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요걸로 약속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약속하자고. 도착하는 레이어의 웨이트라고 하자고. 네. 그리고 뭐 요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뭐다? 출발 뉴런. 요거는 뭐다? 도착 뉴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로 도착하잖아요. 지금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뉴런으로 도착하니까 여기는 다 L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도 다 K로 시작을 하죠. 내가 도착하는 데가 K번째니까. 네. 그래서 여기 앞에는 K가 붙어 있고 여기 뒤에는 0, 바이어스부터 출발했으니까 0, 1이죠. 1, J,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Z의 얘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K의 ML-1의 L, A의 L-1, ML-1 이렇게 되겠죠. 요거겠죠. 웨이티드 썸. 조금 다르게 쓰자면 이거는 뭐 약속하기 나름인데 J를 뭐 0부터 시작한다고 쳐요. 여기 1을 A 빵 L-1이라고 그냥 정의를 하면은 아이고 요렇게 되겠죠. 썸메이션으로 요 시그마를 사용을 하면은 요렇게 쓰면 될 겁니다. 일단 도착하는 데가 여기니까 요거를 달고 있는데 여기 빼기를 뺐네. 출발하는 데를 잠깐만요.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출발지가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출발지로부터 각각의 출력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해라. 그게 Z입니다. 네. 그리고 눈치채시겠지만 이거를 나중에 뭔가 이렇게 쓸 것 같지 않아요?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죠? 지금은 스칼라 버전으로 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L번째 레이어. L번째 레이어예요. L번째 레이어. Z는 어떻게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Z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그 앞 레이어의 출력에다가 웨이트를 각각을 곱해서 모든 뉴런에 대해서 다 더해라. 그리고 그렇게 나온 웨이티드 썸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출력으로 내라. 이게 각각의 뉴런에 대해서 다 있잖아요. 스칼라 함수로. 그러니까 그거를 벡터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L번째 레이어에 들어있는 모든 뉴런의 웨이티드 썸을 컬럼 벡터로 만든 거. 요거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곱해지는 웨이트요. 그 결국 뭐예요? 요거 화살표 요거 그냥 행렬 하나로 표현된다 이거죠. 여기 행렬 하나로 표현됩니다. 여기도 이제 또 행렬 하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도착하는지를 그냥 적절히 그 행이랑 그 열에다가 넣으면은 그냥 W라는 행렬 하나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출력을 모아놓은 벡터 하나. 그럼 그냥 두 개의 곱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죠. A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거예요. Z는 웨이티드 썸만 한 거고. 그래서 Z에서 A로 가려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야 돼요. 네. 그거를 좀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네.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벡터로 그냥 쓸 수 있죠. 그냥 각각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 이거는 볼드체로 될 필요가 있나? 어쨌든 각각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 거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아웃풋 벡터에다가 쭉 넣으면 된다. 네. 요거는 어렵게 쓴 버전. 그러니까
K 뉴런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쓴 거. 이거는 그 레이어에 들어있는 모든 뉴런에 대해서 다 한 번에 쓴 거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레이어예요. 제일 마지막 레이어. 여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 아직 안 거쳤어요. 웨이티드 썸만 했어요. 웨이티드 썸만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대신에 소프트맥스를 거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얘 소프트맥스 레이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 들어있는 그 웨이티드 썸들을 가지고 익스포넨셜 취한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짝 해가지고 여기 소프트맥스를 짝짝짝 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0.9, 0.1, 0.0 이렇게 나오면은 첫 번째 클래스다 라고 클래시피케이션 내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까지 갈 거예요. 코스트를 여기서 2라고 했네요. 2. 이거 결국 뭐냐면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 서로 다른 확률 분포를 가지고 P 로그 Q를 구하고 있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이게 사실 뭐다? 얘를 마치 확률 분포로 보고 얘 원 오브 K 코딩으로 되어 있는 얘도 마치 확률 분포 그냥 그 뭐야 그냥 0 또는 1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완전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확률 분포로 봐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y가 뭐 0.8, 0.1, 0.1 나왔는데 타겟 밸류가 뭐 1빵빵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구하면은 요 하나의 샘플이죠. 하나의 샘플. 요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P 로그 Q는 T 로그 Y구나. 1 로그 0.8 더하기 0 로그 0.1 더하기 0 로그 0.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아 마이너스 붙여야 되나?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샘플에 대해서 들어있겠죠. 이거는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여러 개 샘플에 대해서는 다 구한 다음에 뭐 이거 뭐 나누든 안 나누든 상관없겠지만 일단 나누는 걸로 정의를 해놨네요.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forward propagation 끝났죠. 인풋 들어오면은 인풋부터 시작해서 인풋에 웨이티드 썸 해서 첫 번째 레이어에 그거 웨이티드 썸 구하고 그거에 액티베이션 펑션 구하고 그거 가지고 두 번째 레이어 웨이티드 썸 구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구하고 쭉쭉 차고차고 쭉 나가고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웨이티드 썸까지 구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레이어 거치고 필요한 경우에 코스트 계산하고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데 이 문제는 여기 코스트를 계산을 하잖아요. 코스트를 계산을 하려면 스칼라로 표현할게요. 아까 클래스가 K에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 레이블로 가지고 있는 원 오브 K 코딩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랑 개수가 동일하게 소프트맥스 레이어의 출력값도 이렇게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각각 뭐 이거 영향을 다 받죠. 이거 소프트맥스 레이어도 사실 풀리 커넥티드예요. 계산하려면 다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다 계산돼야 돼요. 이렇게 막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다 엮여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여기 앞에 여기 앞에도 또 그거네. 뭐 L-1번째에 요게 들어있죠. 여기 풀리 커넥티드죠.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액티베이션 펑션 거친 거죠. 그냥 자기랑만 연결돼 있어요. 그래, 딱 레이어 두 개만 봐도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파라미터 하나 있잖아요.
여기 웨이트 하나 있잖아요. 이거 뭐냐 그러면 L 11이겠네. 요거 웨이트 하나 있잖아요. 얘가 요 웨이트가 얘한테 영향을 줘요. 얘를 요거로 미분을 해야 돼. 얘가 영향을 주는 게 얘가 영향을 받죠. 얘가 영향을 받는 순간 얘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향이 와요. 얘를 얘로 미분을 하려면 일단 여기를 한번 미분해야 되고 여기도 미분해야 되고 여기를 미분을 해서 도착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는 첫 번째 레이어는 그렇다 쳐. 여기에 또 하나 더 뒤로 가보면은 L-2에 1부터 L-2에 ML- 아이고 죄송해요 글씨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도 fully connected잖아. 그럼 여기에 요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로 인해서 얘가 영향을 받아서 얘가 영향을 받아서 얘가 영향을 다 받죠. 얘네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얘까지 영향이 와요. 얘가 살짝 바뀌면은 그 미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얘가 살짝 바뀌었을 때 너는 얼마나 바뀌니? 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거를 구해야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능합니다.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해야 돼요. 이 코스트를 그 모든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화살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야 되고 여기 뭐 L 빠졌지만 L 추가하자면은 요거에 대해서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이거를 구하는 여정. 얘를 구하는 여정이에요. 얘를 구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냥 쓸 거예요. 다만 이제 얘를 구하러 엄청나게 긴 길을 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좀만 합시다. 조금만 합시다. 백프로파게이션. 아, 근데 이거 시작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데. 잠시만요. 저한테 3분의 시간을 주세요. 교통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11시 반을 넘기진 않을게요. 약속드립니다. 11시 반 전에는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 여러분들, 제가 매번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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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 어렵진 않아. 왜냐하면은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체인룰밖에 안 해요. 체인룰.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미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단계 쪼개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막 타타부타 얘기를 많이 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되게 복잡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은 매번 이렇게 얘기를 드는데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건 어려워. 근데 백프로파게이션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되게 복잡한 여정을 떠날 거예요. 아, 아까 이거 지난학기 이거 되게 잘했다, 이거. 이거 그냥 가져오고 싶다. 어... 해볼게요.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은 주어진 입력이 있죠. 일단 forward부터 그릴게요. 뭐 그냥 벡터 그냥 구분 안 하고 쓸게. 지금 너무 들어오니까. 그리고 주어진 파라미터 있잖아요. 뭐 W라는 행렬이 엄청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요게 있으면은 forward propagation을 해요. 그럼 뭐가 구해져요? 모든 Z와 모든 L이 다 구해져요.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죠. 아웃풋 아까 뭐로 썼죠? Y까지 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구하죠. 이렇게 E까지 구해요. E까지 구해요. 이 forward propagation에서 중요한 거는 얘네 둘은 픽스가 돼야 돼요. 얘네 둘이 픽스가 돼서 요게 입력으로 주어지면은 그냥 짜라라라락 구해가지고 끝까지 다 구하는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얘도 필요해요.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다 필요해요. 얘도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해야 돼요. 한번 하고 모든 뉴런에서 계산 다 돼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돌립니다. 그럼 결국 뭐가 얻어지냐면은 이 코스트를 웨이트로 미분을 한 게 얻어져요. 이걸 가지고 뭘 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웨이트가 한번 바뀌죠. 웨이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다시 해야 돼요. 웨이트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한번 다시 돌리고 또 다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백 프로파게이션 또 돌려요. 이거를 돌아야 돼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이터레이션을 거치려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 포워드하고 백워드하고 포워드하고 백워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야 돼요. 잠깐만 참고할게. 할 얘기가 뭐가 있나? 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을 하나 그릴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레이어를 먼저 그려볼게. 여기 첫 번째 인풋 레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L-1번째, L번째까지 그릴게요. 저 그림 너무 좋아. 이거 다음에 강의 자료로 넣어야겠다. 어떻게 가냐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정의를 해요.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정의하는 게 별게 아니라 뭐냐면은 코스트를 Z로 미분한 거. 뭐 코스트를 Z로 미분한 거 내지는 그거를 뭐 전체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한 그레디언트. 얘를 우리가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컬 그레디언트를 여기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맨 처음에 구할 수 있겠죠. 주어진 지금 코스트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여기서 사실 Z에서 E까지 가는 데는 여기서 Y 갔다가 소프트맥스 갔다가 코스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거꾸로 돌아오면은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맨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로컬 그레디언트는 뭐냐면은 로컬 그레디언트를 거꾸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로컬 그레디언트만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백 프로파게이션 뒤에 막 슬라이드가 엄청 많은데 뭐 하냐면은 얘를 맨 처음에 보여줄 거예요. 얘를 맨 처음에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다른 레이어랑 좀 달라요. 소프트맥스가 껴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따로 취급을 해야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뭐라 그러지? 귀납법이라고 하나? 그 앞에 게 있을 때 그러니까 뒤에 게 있을 때 한 칸 앞으로 가는 이 과정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네.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씩 이렇게 뒤로 보낼 거예요. 요거를 보여준 다음에 그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요것만 가지고 구하면 돼요. 이 마지막 레이어에 관여했던 그 웨이트는 이 로컬 그레디언트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글씨가 이렇게 하고 얘 가지고 얘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면 끝나요. 요런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보여줍니다. 요것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아마도 따로 보여줬던 것 같은데 한번. 하여튼 네. 그래서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유도들은 뭐냐면은 일단 요거를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걸 유도를 하면은 이게 싹 다 정리가 돼요. 싹 정리가 돼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 그러니까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각각에다가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러닝 레이트 곱해서 얘 갖다가 곱하면 돼요. 또 이 L-1번째도 자기 자신에다가 러닝 레이트 곱해서 얘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요거를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이거를 우리의 내비게이션으로 쓸 겁니다. 지금 막 유도가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여기를 하는 건지 여기를 하는 건지 여기를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부터 가봅시다. 여기부터 가봅시다. 아, 여기가 어디서 끊어지냐면은 여기서 끊어지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 그 아웃풋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 구하기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아웃풋 레이어에서 얘를 파라미터, 아웃풋 레이어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구하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 여정이 여기까지고, 아니다. 그 여정이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고, 28페이지.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뭐예요? 뒤에 있는 로컬 그레디언트에서 하나 앞으로 넘겨오기. 거기가 여기예요. 거기가 여기네요. 여기까지고, 그 L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여정을 거쳐서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13분인데 13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코스트를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 요것들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 여기 있잖아요. 얘가 문제는 뭐냐면 영향을 많이 줘요. 많이 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 모두의 영향,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요거에 대해서 쓰는 게 낫겠다. 요거 모두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하려면은 여기를 다 미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1로 가져와야 돼요. 체인 룰을 써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컬 그레디언트, 제일 아웃풋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정의를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는 건 체인 룰이에요. 체인 룰. 체인 룰입니다. 얘가 얘네들의 함수고, 그리고 얘가 얘의 함수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로 쪼개서 다 더하면은 요 미분을 구할 수 있다. 체인 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우리는 결국 뭐 하면 되냐면은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곱해서 다 더할 거예요. 그거를 구할 건데 이게 문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K까지 있잖아요. 1번부터 K까지 있는데 요게 같은 거, 그러니까 인덱스가 같은 거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인덱스가 다른 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뭐 y1이라는 거는 익스포넨셜 z1을 이제 전부 다를 가지고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분자랑 분모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얘를 z1에서 미분하는 거랑 얘를 z1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랑 결과가 달라져요. 그거 두 개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봤자 아직은 y를 z로 미분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잘 썼네. 이거.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할 거냐면은 인덱스가 같을 때
그럼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Z1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 Z1으로 미분하면은 미분해보시면 돼요. 이 미분해볼까요? 굳이 해야 돼? 할까? 말까? 해요? 할게요.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 그럼 이거 익스포넨셜 Z1을 미분을 한 다음에 뭐 ZK 요거는 그냥 여기 위에 거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뒤에 거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가지고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그러면은 저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ZK에 요게 제곱분의 1 한 다음에 저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한번 튀어나오겠네. 요거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익스포넨셜 1 빼기 요거를 잘 정리를 하면은 이 익스포넨셜 다 합친 거분에 요거 하나를 빼고 그러면은 1 빼기 익스포넨셜 Z1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썸메이션으로 나누고 이렇게 생기겠네. 그쵸? 너무 더럽게 했나? 좀 깨끗하게 할까요? 괜찮아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y1은 익스포넨셜 z1을 익스포넨셜 zk니까 얘를 여러분 이걸 다 해야 되나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먼저 분자를 미분을 한 거에다가 뒤에 있는 거를 그냥 곱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곱하고 뒤에 있는 걸 미분을 해가지고 요거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해결을 하자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앞에 얘는 붙어 있고 얘는 붙어 있고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zk의 제곱분의 1로 미분을 하고 다시 요거를 z1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걸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아까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잘 정리를 하면은 1 빼기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도할 필요 없어요. 결과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나와요. 사실 뭐냐면 요거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이잖아요. 요거 뭐예요? 1 빼기 소프트맥스 아웃풋이에요. 요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을 그 앞에 있는 Z로 미분을 할 건데 두 개의 인덱스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집중력이 엄청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인덱스가 다른 경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인덱스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에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돼요. 이제 분자에 대해서 미분할 필요 없고 분모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되는데 우리 이미 앞에서 구했어요. 요거 튀어나오는 거죠. 요것만 튀어나와요. 그쵸? 여기 그렇게 튀어나와 있죠. 요거 사실 뭐냐면은 네, 요것도 소프트맥스 아웃풋, 요것도 소프트맥스 아웃풋이니까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24페이지까지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잃지 마세요. 지금 뭐 하나 있냐면은 요거 하나 했습니다. 요거 하나 한 거예요. 요거 하나를 했는데 그게 두 개의 경우의 수로 나뉘었을 뿐이에요. 요거 아직 다 못했어요.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여주고 그 강의 자료 순서 보니까 요거부터 하고 요거 보여준 다음에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는 순서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